20대 초반 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 날, 엄마가 데리고 갔던 자연치유 캠프에서였다. 그곳에서 민지 역시 민지의 엄마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민지를 치료하고자 딸을 데리고 캠프에 참석했었다. 캠프에 와도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민지가 답답했는지 민지 엄마는 나와 얘기를 해보고는 조심스럽게 민지와 잠시라도 얘기를 나눠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셨고, 그렇게 민지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. 그 뒤 민지를 다시 만난 건 몇 년 뒤 여전히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해를 하는 민지를 민지의 부모님께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셨고, 민지와 난 대화를 나누고 춤을 추고 노래도 함께 불렀다. 나는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것 같다. 성당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몸찬양을 하고 생활성가를 불렀다. 처음엔 집 밖에 나가기 힘들어하던 민지는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점점 좋아지고 많이 웃게 되었다. 그렇게 민지가 돌아가고 꽤 오랫동안 민지를 보지 못했다. 나의 혼전 임신과 육아에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민지는 종종 나에게 연락이 오곤 했다. 보통 아주 많이 힘들 때나 아주 많이 죽고 싶어 할 때였다. 힘들어하는 민지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마치 내 얘기를 듣는 것만 같았다. 무척 공감이 되었고, 그래서 더 위로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었다. 민지는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아이였다. 안타깝게도 가족들에게 받는 영향은 민지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.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대화의 마지막은 항상 민지가 집을 나와 어디서 지낼 곳이 있을지 찾아보고 알아보는 일이 되었다. 나는 두 아이를 키우며 친정에 얹혀 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마 민지를 집으로 오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. 첫째 진우가 5살 생일을 맞이한 기념으로 민지가 사는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. 내가 부산까지 가지 않으면 민지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. 진우의 생일 다음 날이 민지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난 민지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주고 빵집에 가 작은 케이크를 사서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. 거의 5년 만에 만난 민지는 그 전보다 더 안 돼 보였다. 가족들에게서 벗어나야 민지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었는데 민지는 이미 집을 나갈 내면의 힘도 없어 보였다. 아주 많이 지쳐있는 민지를 보며 난 생각했다. 나의 경험상 우울증에서 좋아지려면 우울증을 앓던 시간보다 2배의 시간은 필요한데 민지가 앞으로 견뎌내야 할 시간과 아픔들이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졌다. 어린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마음의 병을 앓던 시간이 정말 길었기 때문이었다. 우린 샤이니 종현의 얘기를 나눴고 난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.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살고 싶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었을 거라고 말했다. 그는 결국 할 만큼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
누구도 감히 그 결정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. 그리고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의 그런 끊임없는 노력과 좌절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했다. 그가 느꼈을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품어주셨을 거라고 말했다.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함께 노력해보자고 말했고 절대 한 번에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. 결국 그 기대가 더 큰 좌절을 불러오기 때문이었다. 앞으로도 계속 쓰러질 거고 무너질 것이며 내일이면 다시 죽고 싶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다. 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여 준다면 늦지만 천천히 조금씩 좋아지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었다. 그렇게 민지와 헤어지고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땐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. 이제 막 모자원에 들어와 많은 일을 시작한 나에겐 또 언제 민지를 보러 부산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. 나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민지에게 난 말했다. 언니에게 미안해서 더 괜찮아지려고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. 또 죽고 싶은 생각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. 언니가 바라는 건 민지 너 자신만 생각하는 거라고. 그렇게 민지와 헤어졌고 난 12월이 되어 유튜브에 첫 영상 살기 위해 나를 사랑하다를 업로드했고 그 링크를 민지에게 보냈었다.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민지는 내가 보낸 카톡을 확인하지 않았다.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민지의 동생에게 민지의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.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았던 걸까? 역시 그랬던 거였구나. 민지는 누구보다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아이였다. 자신의 고통과 사랑을 글로 표현해냈고 글솜씨도 뛰어났다.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이 많고 누구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아이였다. 하지만 이 세상은 민지에겐 너무 아픈 세상이었던 것 같다. 문자를 받고 민지의 동생과 바로 통화를 했고 민지가 투신을 선택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. 민지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조금이라도 편해지기 위해 그런 선택을 내린 것이다. 나는 민지의 선택을 누구보다 존중한다. 다만 그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어두운 하늘과 세상을 바라보며 단 한 줄기 희망도 느끼지 못했을 민지가 마음속으로 느꼈을 그 어둠과 절망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려웠다. 내가 민지를 데리고 왔었으면 뭔가 달라졌을까? 내가 돈이 정말 많아서 민지가 살 곳을 마련해 주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? 라는 생각을 했다. 그리고 민지의 남은 가족이 걱정되었다. 나에게 연락을 준 민지의 동생이 걱정되었다. 그 아픈 기운을 가족들이 잘 감당하고 있을지 사실 아직도 걱정이 된다. 민지의 가정사와 친구 관계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이젠 많은 동생들의 맞이가 된 민지의 여동생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민지의 번호는 이제 없어져서 연락이 닿지 않으니 나에게 꼭 연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. 민지에게 못다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해야만 나도 민지에게 미안하지 않을 것 같다. 민지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. 민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느님과 그곳에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난 믿는다. 죽음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, 어쩌면 이게 내가 하느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른다. 아직도 이 세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다.
아직 어린 아이들과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소중한 생명들은 꼭 자기 자신을 지키고 돌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.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어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.